EBS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10번 위헌범의 의미와 미수범의 유형 시작해볼게. 자, 1문단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그게 법익이야.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우리 국민의 법익, 즉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맞지?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법익을 침해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 즉 법익 침해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막 침해하려고 해. 범죄지? 막 나를 막 죽이려고 해. 이런 거 범죄잖아. 그럼 형벌 부과. 누가 나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해. 사기를 쳐서 내 재산을 막 가져가려고 해. 사기죄, 범죄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거야. 이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요거 이해되니? 만약에 어떤 사기죄를 친 사람이, 그러니까 사기범이 있었어. 나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사기를 친 거야. 그럼 걔는 이제 사기죄로 뭐 구속이 됐다고 해봐. 사기죄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어. 그러면 형벌을 부과받은 거잖아. 그럼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그 범죄자 자체의 법익이 제한되는 거야. 그 범죄자는 교도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뭐 신체의 자유 이런 법익을 제한받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야. 범죄자의 법익 제한 이런 게 가능하다. 다만 이것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 여기부터 중요해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형벌 부과 같은 거 있잖아. 형벌 부과가 헌법에 의해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나 형벌을 부과할 순 없어. 우선, 얘들아 우선이야. 1번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야. 중요하다.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익 제한의 사유라고 돼 있거든. 이게 뭐냐면 범죄자의 법익을 제한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 뭐야? 법익 제한의 사유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니, 왜 이 사람의 법익을 제한하니, 그 사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법익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형량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형량이나 뭐 벌금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얘를 형벌을 부과할 건지. 됐지? 이게 첫 번째. 또한이니까 두 번째야. 두 번째,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좀 더 읽어볼게.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결론은 쉬워. 비례 원칙이거든? 근데 비례 원칙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 보호 대상의 법익.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아까 전에 내가 그 사기죄 얘기했잖아. 피해자 얘기하는 거야. 피해자.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내 재산이라는 법익을 이제 손해를 본 거야. 그랬을 때 나의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이 보호 대상의 법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보호를 위해서, 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이건 뭐야?
이건 그 가해자 얘기하는 거겠지. 죄 지은 사람. 그 죄 지은 사람의 법익 간에 균형이 맞아야 된대, 균형.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형량이 부과되고 그거보다 센 죄,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거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균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그러니까 너무 과한 형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례원칙이야. 비례원칙이라는 말 자체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비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걸 비례원칙이라고 한다. 이게 두 가지 요건이 있어. 형벌 부과도 하면서 이제 형벌 부과 다시 얘기한다.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형벌 부과 자체가 법익을 제한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게 1번.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지 부과할 수 있어.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범죄에 해당하는 그 행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그 두 개가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다시 얘기해 준 거야. 여기 잘 이해돼? 여기 1문단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1문단에서 계속 내용을 확장시켜가고 있거든. 2문단 가면 1문단을 다시 설명해줘. 그래서 1문단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돼. 정리를 해볼게. 법익이란부터 시작하고 있어.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런 거 들어가. 됐지? 그리고 이렇게 글을 전개하고 있거든.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뭐 해야 된다고?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치? 따라서 이런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을 해놓았어. 범죄로 규정까지 써볼게.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얘들아 됐니? 법익 침해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놓고 형벌을 부과하고 있거든. 이거 누가? 국가가.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했을 때 그냥 할 수는 없고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야. 중간을 내가 조금 생략하고 쓰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 해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1번. 첫 번째가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 규정이 꼭 있어야 해. 이 법률 규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익 제한의 사유가 있어야 해. 이 법익 제한의 사유라는 건 그 범죄자의 법익을 제한하는 사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죄를 지었니? 라는 거야. 이해됐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체적 내용. 구체적인 내용.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뭔 건데? 형벌 내용인 거야. 괜찮아? 이렇게 알아야 돼. 각각이 뭔지. 이 것들이 다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 원칙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은 뭐냐면 보호 대상의 법익과 그 다음에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조금 헷갈리면 제한되는 다른 법익. 이 사이에 뭐가 맞아야 돼?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균형이. 그래서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국민의 법익 자체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것을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어. 일단 이렇게 설명했거든. 이게 얘들아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 문단 가면 얘를 다시 이해시켜줘. 그래서 여기 요 법률 규정이랑 비례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걸 매칭시켜 놓으면서 이제 글 이해가 좀 완성되는 구조인 것 같아. 이 문단을 읽고 같이 완성을 시켜볼게. 자, 이 문단.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또 나오네.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과 얘들아 구성 요건의 정의가 뭐라고? 범죄 행위의 내용,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걸 구성 요건이라고 해.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 범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형벌을 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 있잖아.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얘들아 요거 우리 근데 읽었어. 뭐야? 아까 앞에서 읽은 1번 법률 규정이잖아. 그치? 이게 지금 다시 설명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거를 뭐라고 다시 설명해 준 거야? 여기다 다시 써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죄형 법정주의인 거야. 이렇게. 알겠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뭐가? 구성 요건. 그러면 구성 요건은 여기서 이건 거 알겠어? 법익 제한의 사유가 구성 요건이었던 거야. 구성 요건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범죄 행위의 내용.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구성 요건인데 그걸 이 1문단에서 법익 제한의 사유라고 말해줬던 거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형벌의 구체적 내용. 요거는 그대로 써있네. 이 구체적 내용은 형벌의 내용. 그러면 여기 읽으면 아까 그 1번이 여기구나 라고 완성이 되면서 조금 더 이해가 돼. 됐지? 그래서 요게 1번이야. 1번 죄형 법정주의.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 비례 원칙 2번 다시 말해주네.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비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에 상응하는 그에 응당 맞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즉 하면서 다시 설명해줘.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고 이게 비례라는 거야.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잖아? 그럼 형벌도 무거워야 된다. 그래서 뭐 살인죄, 그러니까 살인죄, 중요한 생명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형벌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것도 비례 원칙인 거잖아. 예를 들어 재산이라는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야. 그런데 재산을 뭐 1,000만 원 가져간 거랑 10억 가져간 거랑 그랬을 때 10억을 사기친 애한테 더 큰 형벌이 부과된다라는 거지. 비례 원칙 더 쉽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 1문단에 있는 비례 원칙은 조금 더 원리적인 얘기를 해준 거고 비례 원칙의 원리 그리고 2문단에서 말해주는 비례 원칙은 실제 적용을 얘기해 준 것 같아.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이라는 걸 밑에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면 1문단에 그냥 쓰면 될 것 같아. 중요한 법익을 침해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형벌이 더 많이 부과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법익이라면 침해 정도가 커. 그러면 형벌도 커. 이렇게. 이게 비례. 비례 원칙이 조금 더 와닿지? 자,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놓게. 여기까지 끊어놓으면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1번, 2번이 꼭 필요해 라고 얘기한 거고, 또한 하면서 이야기가 바뀌거든. 또한, 여기 볼게.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게 하나 또 들어가네. 비도덕적이야 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 이유가 뭐게?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만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은 죄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돼. 너희가 알만한 예로는 너희 간통죄라는 거 들어봤어? 그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가 이제 다른 남자나 여자와 이제 관계를 맺는 거지. 관계를 맺었을 때 도덕적으로 엄청 비난받는 일이잖아. 바람 폈어 이거니까. 그런데 형사적 처벌은 안 받는 거거든. 왜냐면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런 거 얘기하면 돼. 약간 조금 예시가 좀 고등학생에게 적절하지 못했나?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떠올랐어. 그 다음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 없고, 여기까지 또 끊어볼게. 법익을 침해했거든? 분명히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어. 근데 형벌로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범죄로 규정을 안 해놓은 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지만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법익 침해가 안 됐거든? 근데 이건 법익 침해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럼 범죄야. 이렇게 본다는 거야. 어렵잖아. 예를 주고 있어. 전자의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떤 거야? 매칭 시켜볼까? 여기지. 법익을 침해했어.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거든. 타인의 재산을 침해했어. 그런데 고의가 없어. 그러면 범죄로 규정 안 되는 거야.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예.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수인 거야. 그럼 이건 막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후자의 예로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어. 비록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한마디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사람의 생명 이런 것도 침해되지 않았고 어떤 재산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죄로 처벌이 된다라는 거야. 왜? 얘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라고 생각해서 범죄로 규정했거든. 예를 드니까 좀 쉽지. 이렇게 대응시켜서 알면 돼.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위헌범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한다 하면서 위헌범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네. 얘들아, 이 글 제목이 뭐였냐면 위헌범의 의미야. 이거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 끌고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위헌범의 정의,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성립해. 방화죄처럼. 그럼 방화죄는 위헌범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정리할 거야. 정리할 건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요만큼 요 앞에 나왔던 내용은 내가 여기 1문단에 정리했으니까 얘는 정리 생략하고 그 밑에부터 정리할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첫 번째, 비도덕적 이유만으로는 뭐가 아니다? 처벌은 안 되는 거야. 그냥 도덕적 비난만 받는 거지. 이거 이유가 뭐라 그랬어?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어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돼, 처벌하고 싶으면은.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벌받진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고,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건데, 보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어. 누군가의 법익을 분명히 침해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는 거지. 범죄로 규정이 안 됐으니까. 얘가 있었어. 얘가 뭐였어? 어떤 법익 침해를 했냐면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어. 재산 법익이었지? 그런데 고의가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어쩌다 보니. 이런 것들은 범죄라고 안 보는 거지. 요런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좀 중요했는데 뭐였냐면은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없었어.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받은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애들은 뭐로 규정한다? 범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예로는 방화죄가 있다. 그럼 결국에 방화죄는 뭐냐면 불을 질렀어. 불을 질러서 다 타서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생겨도 당연히 그건 죄고, 아무런 피해가 없어. 불 질렀는데 바로 진화가 돼가지고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불 지르면 바로 끌려가는 거야. 왜냐면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범죄야.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요 후자인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규정하는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 이런 범죄를 위헌범이라고 한다. 위헌범의 정의 알면 되지. 다시 쓰면은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없었어. 그래도 범죄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위헌범이야. 됐지? 요거 중요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었지. 위헌범 말고 뭐가 있었냐면은 침해범. 침해범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때 범죄라고 보는 거지. 이게 침해범. 알겠지? 요렇게. 자, 넘어가 볼게. 산문단. 또 다른 정의를 좀 해주거든. 한번 볼까?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한다. 미수범의 정의인데 다시 볼게. 한 번 봐선 이해가 잘 안 돼. 범죄 행위를 완성은 못했어. 그런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대. 아, 그럼 실행의 착수가 뭔데요? 이걸 봐야 되지.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걸 뜻하는 거야. 일부러 그 범죄를 시작하는 순간이 실행의 착수야. 그게 인정되는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한대. 이에 비해서 범죄 행위를 완성한 경우를 기수범이라고 한다. 얘들아, 범죄 행위를 완성한 거면 실행의 착수는 당연히 된 거겠지? 실행의 착수가 뭔데? 범죄의 시작이잖아.
시작을 했으니까 완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기수범인 거야. 여기 됐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얘들아, 원칙을 알려줬어. 범죄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기수범이 처벌되는 거야. 됐니?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얘들아, 이거 미수라는 말을 너희가 어디서 들어봤을 거냐면은 살인미수 들어봤을 거야. 살인미수. 그치? 들어봤지? 그 다음에 뭐 강간미수 이런 거 들어봤지? 뉴스에서 많이 본 말이잖아? 이게 미수가 완성을 못했다는 거야. 살인미수면 살인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 그럼 살인미수죄. 살인을 하려고 시도해서 살인이 성공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살인미수죄는 미수범이 되는 거고 살인죄는 기수범이겠지. 살인을 한 거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이 미수가 아무데나 붙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수범이 처벌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미수이면은 처벌을 안 하는 게 많은데 특정한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수도 처벌을 하는 거야. 살인미수, 강간미수는 처벌받잖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봐봐. 계속 읽어볼게. 여기가 좀 어렵거든? 어렵다는 것이 이제 흘러가는 글의 흐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좀 같이 읽어볼게. 어쨌든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 너무 당연하지? 왜? 우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했고 두 번째가 더 있었어. 비례 원칙에 맞아야 됐었거든? 요거를 좀 기억하면 쉬워. 앞에서 1번, 2번을 1문단, 2문단에서 두 번이나 얘기해준 이유가 있어. 자, 봐.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래는 원칙이 기수범을 처벌하는 거잖아. 근데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 규정만 가지고는 정당화되진 않는다는 거야. 왜? 기수가 아니니까. 범죄 완성을 다 못했는데 얘네들은 왜 미수인데도 처벌해야 돼? 법률 규정에 있잖아 라고 하기에는 뭔가 정당화가 안 돼. 자, 결론을 얘기할게.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만으로는 왜 안 되냐면 비례 원칙에도 부합해야 되거든. 여기에 맞아야 돼서 그래. 알겠어? 결론은 그건데 다시 글을 봐.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그치?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살인과 강간은 미수가 처벌받으며 예를 들어서 기물파손 미수 뭐 이런 거, 기물파손은 미수가 처벌 안 받아. 이러면 왜 기물파손은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고 살인과 강간은 왜 미수죄가 정당화되는 거야? 하는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법률 규정만으로는 정당화가 되지 않아. 야, 법에 있잖아. 야, 법에 없잖아.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왜 법에 있고 왜 법에 없는데 이게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야. 계속 볼게.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과 부합하기 어렵다. 아, 답이 나왔네. 비례 원칙과 부합해야 돼. 비례 원칙 2번이랑 부합이 돼야 되는데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비례 원칙과 부합이 안 되니까 행위자의 위험성, 행위자가 그 위험한 행위잖아 라고 하기에도 비례 원칙과 부합이 안 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미수범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얘들아, 이건 비례 원칙과 부합하잖아. 중요한 법익은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중요할수록 강하게 보호해야 돼. 중요한 법익을 어긴 애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돼. 이게 비례 원칙이잖아. 이해됐어?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커지므로 생명이라는 법익은 중요하잖아. 그러면 생명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시작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해버리는 거야. 야, 너네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마. 완성하지 못하고 시도만 해도 그건 범죄야. 이렇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가 이해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 방금 읽은 여기 부분의 이 논리가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 이해됐어? 결론을 얘기해주면 기수범이 원칙이야. 기수범 처벌이 원칙인데 왜 어떤 미수범은 처벌하고 어떤 미수범은 처벌을 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법률에 살인미수, 강간미수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만 말하는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왜 법률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기물파손 미수는 왜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정당화가 안 되니까 야, 비례 원칙이 있잖아.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인하고 강간은 중요한 법익이니까 미수범도 처벌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됐지? 자, 계속 볼게.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대한 범죄에서는 침해범뿐 아니라 위헌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네. 중대범죄는 침해범과 위헌범 모두 다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것이 침해범이든 위헌범이든. 침해범이 뭐였어?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들. 위헌범은 뭐였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방화죄는 위헌범에 속하지만 아까 방화죄가 위헌범이라고 얘기했었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는 미수범도 처벌이 다 된다는 거야. 예컨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와는 달리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야? 일반적인 물건을 불질렀어. 그것도 방화죄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수범은 처벌이 안 된다는 거야. 물건에 불을 팍 질렀다? 지른 것 자체는 이제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여서 얘는 이제 위헌범이긴 하지만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해서 꺼졌어. 꺼져버려서 결국에 완성이 안 됐어. 그럼 이건 처벌이 안 되는데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방화를 저질렀어? 그러면 완성을 못했을지라도 걔는 처벌 대상이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여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서 지금 무엇을 나눠주고 있냐면 미수범과 기수범을 나눠주고 있어. 여기를 정리를 잘해야 돼. 미수범은 범죄 행위 자체가 완성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살인의 완성이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거지. 그럼 실행의 착수가 뭔가요? 여기가 중요하죠. 실행의 착수라는 말이 이제 그냥 법적인 용어야. 그래서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러 범죄 행위를 시작하는 것. 어려워요? 그럼 범죄의 시작?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 완성은 못했어도 시작이 인정되는 것. 그게 미수범. 그렇다면 기수범은 뭐냐면 범죄 행위를 완성해버렸어. 범죄 행위를 완성했어.
그러면 기수범이 되는 거야. 기수범은 실행의 착수를 왜 언급하지 않나요? 완성했으니까 실행의 착수는 당연히 한 거지. 시작을 했으니까 완성을 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언급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랬을 때, 자, 이게 원칙이야. 기수범만 처벌된다. 원칙은 그렇다는 거야.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 기수범만 처벌된다라는 게 원칙이야. 알겠지? 이게 원칙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논리를 끌고 가고 있냐면, 그렇다면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은 미수범 처벌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정당화해야 되느냐. 일부 죄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하거든. 그랬을 때 첫 번째, 법률 규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 법에 써 있는 거야. 법률 규정이 일단은 있어. 살인 미수는 처벌한다. 이렇게 법률 규정이 있거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정당화가 되지 않아. 그렇다면 두 번째, 행위자의 정당성. 미안해. 행위자의 정당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행위자의 위험성 가지고는 정당화될 수 있느냐. 뭔가 부족해.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는 거야. 세 번째가 뭔데? 중요한 법익은 어떻게?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라는 점인 거야. 그럼 이건 뭔데요? 이게 바로 비례 원칙인 거지. 그래서 얘들아, 요게 미수범 처벌하고 내가 물음표를 썼지만 이것이 결국에 무슨 과정이냐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그 정당화의 근거를 찾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찾으라고 했냐면 법률 규정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비례 원칙에 의해서 어떤 미수범은 처벌하고 어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는 내가 좀 되게 간단히 쓴 거거든. 너희가 여기 부분을, 내가 아까 말한 그 부분을 꼭 읽어보면서 이 논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대한 범죄는 침해범도, 그 다음에 침해범과 위헌범에 상관없이 누구도 처벌한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미수범이 다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얘를 뭐를 들어준 거냐면은 방화죄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방화죄는 일단 뭐야? 위헌범이라고 했지. 위헌범인데 방화죄에서 미수범이 처벌 대상 되는 게 있어. 미수범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물건을 방화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방화하는 것이 있어. 이랬을 때 사람이 머문 건물에 방화하는 것은 누구도 처벌되는 거야? 미수범도 처벌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물건 방화는 미수범 처벌 안 하나 봐. 얘는 기수범이 처벌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어? 자, 그러면 볼게. 4문단이야. 형법상의 미수범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세 가지가 있다. 미수범의 종류네, 세 가지. 자, 첫 번째 장애미수란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착수를 했으나, 얘들아 뭘 했다고? 실행에 착수했어. 시작했어. 그런데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기는 시작을 했거든? 불을 질러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불을 딱 질렀어. 시작했어. 그런데 불이 좀 나다가
스프링클러가 막 터졌어. 외부적인 사정. 그래서 불이 꺼져버렸어. 그래서 미수가 됐어.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야. 장애미수 알겠지? 그 다음 이에 비해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후 시작은 했어. 그런데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했어. 갑자기 이제 범죄를 시작했다가 마음이 바뀐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뭐 회개한 거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단을 한 거야. 그래서 미수에 그친 경우가 중지미수. 한편 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나름대로 낸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 얘들아 행위를 마쳤대. 행위를 마쳤어. 근데 범죄의 대상이나 범죄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래. 요거 이해되니? 자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무언가 착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범죄가 완성이 안 된 거. 이런 거는 뭐 같은 거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미안해. 격한 어떤 비유밖에, 격한 예시밖에 나오지가 않네. 죽이려고 해서 막 그 음식물에다가 독을 탔어. 막 그냥 어떤 독을 막 타서 줬다? 그랬더니 먹었어. 그 사람이 먹었거든? 얘는 지금 범죄 행위를 완성했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먹었으니까 얘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었어. 완성이 안 됐어. 이유는 독극물을 탄 게 아니라 다른 걸 탄 거야. 그러니까 착각한 거지. 이런 이해 들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착각한 거야. 제대로 독약을 탔어야 되는데 다른 걸 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했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패한 경우. 이런 게 불능미수가 되는 거야. 자, 요 세 가지 알겠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각각의 차이점 알면 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더라도 위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 자, 처벌 내용이 다 달라진대.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얘들아 여기 볼래?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있고 미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기수범은 이미 형벌을 완성한 거지. 미수범은 형벌을 완성을 못했어. 그럼 너희 생각했을 때 비례 원칙에 따르면 누구한테 벌을 더 많이 줘야 돼? 기수범한테 무조건 벌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서 형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측면에서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이런 뜻이야.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에 비해, 자, 이게 중요해. 감경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1년이야. 그럼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1년보다 적을 수 있어. 하지만 안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 1년보다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고 이거야. 그거에 비해서 불능미수의 경우야. 불능 아까 그 실수로 인해서, 착각으로 인해서 못한 경우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 감경과 면제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불능미수는 1년보다 적을 수도 있고 아예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야. 됐지?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중지미수 뭐였어? 자발적으로 행위 중단한 거 있지. 여기가 중요해. 형벌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중요하다 얘들아. 반드시야.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야 얘들아. 머스트야 머스트. 뭐뭐 해야만 해. 그러니까 위랑 되게 달라. 위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데, 중지미수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감경 또는 면제를 해줘야 돼. 알겠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범죄 완성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스스로 중지했구나. 착하다. 이거지. 기특해. 이런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법익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법익 침해는 누구냐면 그 죄 지은 사람. 그러니까 보상을 제공해서 그 사람의 법익 침해를 안 하게 해준다는 거야. 한마디로 보상이야, 보상. 어유 기특해. 스스로 돌이켰구나. 스스로 회개했구나.
이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 어때? 여기 좀 재밌지 않니? 여기 정리해볼게. 자, 미수범을 세 가지로 나누고 세 가지의 형태에 따른 그 형벌만 구분하면 되겠지. 일단 첫 번째, 장애미수가 있었네. 장애미수는 뭐였어? 일단 이게 중요해. 실행 착수는 했어. 그러니까 범죄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시작을 했어. 아유, 그런데 외부의 사정이 생겨버렸네? 자기가 이제 컨트롤 할 수 없는 어떤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 못했어. 괜찮지?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 사정이야. 외부 사정. 이 경우는 기수범에 비해서 뭐 한다고? 감경될 수 있다. 뒤가 중요하니까 감경될 수 있다. 두 번째, 중지미수가 나오지? 중지미수는 얘도 실행에 착수를 했어. 시작했어. 딱 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왜 이러지? 미쳤다.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한 거지. 그래서 미수가 되는 경우. 그래서 자발적인 중단으로 인해서 미수가 되는 경우인데 여기가 중요했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자발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반드시 뭐 또는 뭐 감경 또는 면제를 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했어. 됐니? 자, 세 번째, 불능미수가 있었어. 불능미수 좀 웃기지. 얘는 범죄 행위를 자기가 마쳤다고 생각했거든. 완벽하게 했어. 범죄 행위를 나름대로는 마쳤대. 그런데 뭐가 있었던 거야? 무언가 착각이 있었던 거야. 허술했다는 거지. 허술했어. 그래서 범죄 행위가 결국에는 완성이 안 된 케이스.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는 기수범에 비해서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다 이거였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얘들아, 됐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 문제 좀 보자. 151페이지 볼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형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거 있었지? 1문단. 2번,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어야 한다. 법률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 맞지? 3번,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다. 맞지? 4번,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에 대한 형벌도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 두 개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했지. 5번, 방화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지 얘들아. 이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법익 침해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거였어. 왜? 방화죄는 위헌범이니까. 그래서 답은 5번. 1번은 어렵지 않게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 볼게. 2번. 기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기억은 위헌범이었어. 니은은 침해범이거든. 자, 두 개 차이 정리해볼까? 위헌범은 뭐야? 위헌범은 방화죄 같은 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라고 보는 것. 침해범은 결과가 발생해야지 범죄라고 보는 거였지. 맞지? 자, 볼게. 1번. 기억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그냥 잠깐 보면 맞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행의 착수라고 돼 있어 얘들아.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는 뭐냐면 범죄를 시작하는 거야. 시작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되는 게
아니지. 시작은 했어. 위헌범은 시작은 했지만 결과가 발생 안 했어. 그랬을 때도 범죄로 본다는 거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리는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여기 실행의 착수라는 말에 유의해야 되고, 자 2번 니은은 법익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행위이다? 아니지, 무관하지 않지? 법익 침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범죄이고 무관한 건 위헌범이었어. 3번 국가 형벌권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뭐더라?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이게 우리 1문단에 있는 비례 원칙인 거야. 비례 원칙을 이렇게 설명했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행사되어야 해. 왜냐면 양쪽의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럼 비례 원칙은 기니 모두야. 모든 형벌에 있어서야. 그래서 달리가 틀린 것. 4번 미수범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라고 했는데 미수범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대한 범죄인 경우 위헌범과 침해범 모두 미수범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니은하고 기억 모두야. 중대한 범죄는 모두 다 미수범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다라고 했으니까 달리가 틀린 거야. 5번이 그럼 답이겠네? 보자. 기니는 모두 국가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위자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맞지? 국가가 그 법익을 보호한다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둘 다 맞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5번 해주면 되고, 자 3번 볼게. 3번에 가가 뭐냐면 얘들아 여기야.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법률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해. 왜?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 왜 법률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비례 원칙에도 맞아야 되니까. 그게 5번이야. 5번 읽어볼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려면 죄형 법정주의뿐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가 이제 법률 규정이잖아. 비례 원칙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 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것만 가지고는 정당화되기가 어려워 라고 했었지. 그래서 5번 해주면 돼.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글을 좀 아우르는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선지 읽어봐. 다 이상할 거야.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해볼게.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맞지? 이거 1문단의 네 번째 줄 읽어봐. 나와 있어. 2번 동일한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동일해 미수범만 처벌하고 기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면 비례 원칙에 저촉된다. 어긋난다. 얘들아 이거 잘 봐. 미수범은 처벌했는데 기수범은 처벌하지 않아. 기수범이 더 나쁜 거잖아. 기수범은 완성을 하는데. 근데 얘를 처벌하지 않아? 비례 원칙에 당연히 저촉되는 거지. 맞지? 3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지 않았어.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되게 그럴싸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그냥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왜? 법률의 규정이 안 됐잖아. 그치? 그래서 틀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2문단에서 정리했던 것,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무조건 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야 라는 그 지문을 선지로 낸 거야. 4번 방화 행위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어. 타인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불이 꺼졌어. 방화 행위자에 대한 형벌이 감경될 수 있다. 자 봐봐. 방화 행위 했어. 시작했네. 실행의 착수가 일어났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버렸어.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불이 꺼졌어. 미수에 그친 거야. 이거 무슨 미수야? 장애 미수인 거야. 장애 미수. 맞지? 그러면 장애 미수는 감경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맞는 거지.
5번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자체가 실행의 착수 자체가 미수범 처벌의 근거라고 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야 시작했으니까 그거 나쁜 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 행위 유형이 있다는 걸 설명 못하지. 왜? 야 얘도 시작했는데 왜 얜 처벌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수범 처벌 근거 자체를 실행의 착수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 이해됐어? 왜냐면 실행의 착수를 했지만 처벌 안 받는 애도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5번 선지도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4번에 3번이고 자 마지막 5번 문제 적용이야. 해볼게. 보기. 갑은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을 먹었어. 지금 범죄를 저질러야겠다.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을 먹고 길가에 놓인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헤드폰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고의로 범행 대상으로 지금 삼은 거야. 일부러 이제 부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만졌는데 팡 하고 부서진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첫 번째. 갑은 우선 헤드폰을 파손했어. 얘는 해버렸네. 파손을 해버렸어. 지금 실행의 착수도 했고 완성까지 한 상태야. 파손이 됐으니까. 그리고 테이블을 부수려고 발로 찼다? 근데 철제 테이블이어가지고 손상이 안 돼.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를 했거든? 근데 얘가 철제 테이블이네? 손상이 안 돼. 다시 한번 가격해야지 했는데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온 거야. 그래서 테이블 파손은 포기하고 도주했다. 재밌지 얘들아. 여기 테이블 봐봐. 그럼 테이블의 경우부터 생각해볼까? 테이블을 찼다. 실행의 착수를 했다. 아유 그런데 어떤 외부적 사정. 아유 마침 테이블이 철제야. 그리고 심지어 경찰이 왔어.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서 테이블 파손을 못했어. 미수에 그친 거야. 그렇다면 테이블 파손에 대해서는 무슨 미수야? 이게 바로 장애 미수라고 생각하면 돼. 장애 미수. 특히 여기 경찰 이런 게 이제 외부적 사정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렇다면 1, 2번 선지 보자. 갑의 테이블 파손 시도는 불능미수 아니지 장애미수다. 장애미수. 그리고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가 손괴죄인데 기수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됐지? 배터리 이슈가 좀 있었어. 배터리가 이렇게 없는 줄 몰랐네. 잠깐 어두웠을 거야. 미안. 다시 볼게. 여기 손괴죄의 기수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서 좀 감경이 됐었는데 장애 미수는 뭐라고 했냐면 감경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앞에 있어. 그런데 이 갑의 테이블 파손 시도는 3년 이하의 징역, 요 기수범의 형벌, 형량이지. 그거보다 감경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 될 수 있다. 감경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되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아니야.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 좀 더 읽어볼게. 잠시 숨어있다가 귀가하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고 자전거 타겟 또 본 거야. 이를 부수려고 손을 댔으나 뭘 한 거야? 실행에 착수는 한 거야. 손을 딱 댔으나 핸들에 매달려 있는 액세서리를 보고 친구 것임을 알아차리게 되어서 그냥 두고 귀가했다. 딱 봤더니 친구 거네. 친구 건 부술 수가 없지. 마음을 고쳐먹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자전거는 뭐냐? 실행에 착수는 한 거야. 손을 댔거든.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은 거거든.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중지미수라고 하지. 중지미수. 그러면 3, 4번 볼까? 갑의 자전거 파손 시도는 장애미수 아니라 중지미수. 4번 갑의 자전거 파손 시도에 대한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우리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답 4번이네.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 더 읽어볼게. 그런데 갑이 파손한 헤드폰은
갑 자신의 것임이 밝혀졌다. 헤드폰 파손했거든? 지가 부순 거였어. 그런 다음에 읽어볼게. 자신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거든? 이것 때문에 5번이 맞다 이렇게 지금 좀 낚아서 낸 것 같아. 낚아서 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헤드폰을 지금 범행 대상으로 삼고 파손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완수를 한 거야. 범행을 완수를 했다? 그런데 착각을 한 거지. 자기 건지 몰랐어. 자기 건지 모르는 착각을 해서 결국에 남의 걸 부수는 그 행위는 완성을 못하고 미수에 그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폰은 불능미수야. 이런 경우가 이제 불능미수. 알겠지? 이 헤드폰이 불능미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5번. 갑의 헤드폰 파손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능미수다. 왜냐면 마음 먹고 부순 거여서 그래. 마음 먹고 남의 건 줄 알고 부쉈어. 알고 봤더니 내 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대상에 대한 착각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됐니? 여기 좀 어렵지. 좀 차분하게 글을 좀 스스로 읽어보면 여러 번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그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어.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